오대산 월정사와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청소년회가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명상과 함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역사 바로잡기 불교연대 등이 문재인 정부 때 복원된 가야사가 식민사관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야 불교사를 충분히 연구해 한반도 불교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 의례나 수행 같은 무형문화유산도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유호철 안양대 교수는 불교계가 보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의상스님의 화엄경 문답,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문헌 6권이 영역돼 출간됐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 불교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이 청정도량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가 환경전법사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환경보호 용품부터 생활 실천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 신진 작가 4명의 특징을 담은 전시회, 요즘 불교회화가 개막했습니다. 옛것이라는 불교회화의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청소년회가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명상과 함께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의 강연, 인문학자 김경일 교수의 리더십과 메타인지 특강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명상의 체험, 몰입의 경험, 꿈꾸는 청소년의 슬로건으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습니다.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불교 수행관이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장난을 치다가도 스님의 지도에 따라 진지한 태도로 명상을 이어갑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문수청소년회가 어제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명상을 매개로 청소년들과 소통을 시작한 겁니다. 또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이 명상을 체험해서 명상이 좀 더 보편화, 세계화 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적 명상 힐링의 문화가 이런 시기에 좀 널리 이해되고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은 명상의 체험, 몰입의 경험, 꿈꾸는 청년을 슬로건으로 차, 요가, 먹기 명상과 마음 나누기, 나에게 쓰는 편지 등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습니다. 젊으면 젊을 때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자기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으면 그게 앞으로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온전히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 명상 페스티벌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명상뿐 아니라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의 강연과 인문학의 대가 김경일 교수의 리더십과 메타인지, 미미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절 와가지고 자연도 보고 명상도 하고 이러니까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집중력이 완전 올라갔어요. 월정사와 문수청소년회는 명상축제를 통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응원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명상을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와 역사 바로잡기 불교연대 등이 문재인 정부 때 복원된 가야사가 식민사관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하며 재정립을 촉구했습니다. 가야 불교사를 충분히 연구해 한반도 불교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들어온 시기를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대 국가 중 고구려가 최초로 불교를 수용했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처음 가야에 올 때 스님이었던 형제들과 함께와 불교를 전파했다는 설화가 수록돼 있습니다. 왜곡된 가야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가야사 재정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불교계에서 전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 이건 뭐냐? 김부시기의 삼국사기 또 중심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봤기 때문에 가야사 문제가 빠졌고, 불교연대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야 불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신화와 전설로 치부돼 묻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불교는 실제하며 한반도 국가들 중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허황옥 일행이 서기 48년에 불교를 김해 지역에 가져와 절을 짓고 불법을 전파했으나 상법시대 전이어서 원주민들이 믿지 않았다는 삼국유사의 파사석탑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불교사 역사도 그 가야를 중심으로 해양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불교계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인도 해양 문화가 이제 불교에 들어오는 역사를 그 허황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 불교사 연대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지. 허황옥의 불교 전래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반도의 불교 역사는 320년가량 앞당겨지게 됩니다. 현재는 문헌, 유물적 근거의 부족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위해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역사를 바르게 학습하지도 않고 불교 역사관을 바르게 잡지도 않고 이런 불교계 쪽에서 불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가야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진관 스님은 가야사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국보와 보물 등 유형 문화재 절반 이상이 불교와 관련이 있을 정도인데요. 불교에선 일상인 의례나 수행 같은 무형 문화유산도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전통문화 목록을 작성하고 가치를 평가해 보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보와 보물 가운데 절반이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 문화재.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재 활용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한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대중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이 아닌 무형 문화유산은 불교 인구 감소에 따라 조금씩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교계가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문화재 정책을 전공한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 51집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류 교수는 예불과 야단법석, 탑돌이, 안거 등 셀 수 없이 많은 불교 전통이 두 번의 전승을 거쳐 3세대 이상 이어져야 한다는 전통문화 조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형문화재에서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적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153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단지 9건만이 불교문화재인 것이지요. 5.9%만이 불교무형문화재입니다. 류 교수는 예불과 야단법석 같은 불교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례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재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전승되며 가치를 쌓아온 것이 많다며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전통문화 목록을 작성하고 가치를 평가해 보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꾸준히 대중과 호흡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제가 어느 사찰에서 문화유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불이나 불공, 탑돌이 이런 것들에 관해서 두루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의미나 가치를 새롭게 알면 우리 불교 문화재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4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7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민족의 찬란한 전통을 이끌어온 한국 불교. 전통 문화의 수호자로서 오랜 불교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인식할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의상스님의 화엄경 문답,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문헌 6권이 영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한국 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K불교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위원회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출판도서 10권 가운데 6권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18년 시작된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출판 사업은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릴 전통문헌 가운데 5권, 현대문헌 가운데 5권을 선정해 총 10권을 영역으로 출간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저작 10권을 선정하고 연구자 가운데에서 영어에 능숙하신 분으로 번역자와 감수자를 선정하고 이제 출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의 성과물을 해외 유수 대학 도서관에 제공하고 불교 관련 연구자 또는 기관에게 배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찬위는 교학과 선학, 문학과 철학, 사회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시대와 사상별로 고르게 10권을 선정하고 올해까지 출간된 6권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역사 부문 한국 고승전, 사회 조선 호불론, 교학 화엄경 문답, 문학 맑고 향기롭게, 사상 한국 불교의 사상, 예술 부문 한국의 불상에 이어 4권이 더 출간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의 월인 청강지고 진각해심의 선문보장록, 선문강요집의 합본인 한국의 선사상, 성철대종사의 선문정로, 고형곤 교수님의 선의 세계가 2023년에 출간할 예정이며 이번에 출간하는 6권과 앞으로 출간하게 될 4권의 도서를 모두 모아서 10권의 시리즈물로 완간할 예정입니다. 완간 이후에는 국내 및 해외에 무료를 배포하고 온라인을 탑재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편찬위는 앞서 출간된 한국불교 전통사상 총서와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에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독창성,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편찬된 영역본은 국내외 도서관과 연구기관, 불교학계의 주요 학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며 전자책과 파일로 제작해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르니 청정도량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환경전법사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환경보호 아이디어 용품부터 생활 실천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초중 고등부와 일반인까지 누구나 공모할 수 있습니다. 입상자에겐 환경명예전법사 자격증도 수여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실험하는 지구를 위해 불편을 즐기자며 시작된 전국비구니회의 푸르니 청정도량운동. 이제 운동의 영역을 도량 단위에서 지구 전체로 확대해 미래 환경전법사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푸르니 청정도량 환경 캠페인 공모전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활동과 환경보호 아이디어 용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초중 고등학생에서 일반인까지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푸르니 청정도량 소속 사찰과 개인, 단체도 가능합니다. 사진과 5분 이내의 영상, 포스터와 체험수기, 그림과 환경보호 생활용품 등을 전국 비구니회관으로 우편과 방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느낌들도 공모하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다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입상자에겐 소정의 상품과 푸르니 환경 명예전법사 자격증이 수여되며 시상은 10월 22일 법룡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환경전법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실천하고 지켜 나가야 할 게 환경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한편 비대면으로 16주 과정의 상반기 푸르니 환경전법사 양성 과정을 마친 전국 비구니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상반기 과정과 달리 현장 탐방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11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심화 과정은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EM 교육도 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좀 구체화를 시켜달라고. 전국 비구니회는 지금 당장 우리 삶의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전법사의 교육과 실천에 모두의 관심을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계 신진 작가 4명의 각양각색의 특징을 담은 전시회, 요즘 불교회화가 개막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옛것이라는 불교회화의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했는데요.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작업으로 부처님께 귀한 작가의 작품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교계 신진 작가 김백설, 김잔디, 최가영, 황두현 작가가 뭉쳤습니다. 4명의 작가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전통 재료와 기법을 공부했지만 시대에 맞는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같았습니다. 김잔디 작가는 전통 회화 기법으로 부처님의 세계관을 표현해 원본 작가의 자세와 마음을 최대한 투영했고, 최가영 작가는 미로 속의 부처님을 주제로 인간의 고뇌와 삶 속의 수행을 표현했습니다. 김백설 작가는 일러스트를 통해 불교에 관심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불교의 친근함을 알렸습니다. 김 작가는 서정성이 묻어나는 따뜻한 느낌을 작품에서 그대로 전달하며 다가가기 쉬운 불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의 불자,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나 아니면 약간 동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시고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 작가는 모든 작품에 단천색을 입히며 결국 그 본질은 같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작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작품 석가불에 대해 남다른 해설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 작가는 재행무상 재범무화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며 분별심에서 비롯되는 혐오의 코드가 결국 공이라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내려놓고 화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혐오가 아닌 다름을 이해할 줄 아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혐오라는 그런 코드를 좀 많이 요즘에 좀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혐오를 공부해보니까 그게 정말 공한 거더라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혐오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는 사실 어디에도 없는 거더라고요. 요즘 불교회화전은 오는 14일까지 서울 충무로역 비움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손을 잡고 발족한 한국밀교학회가 학술지를 창간했습니다. 한국밀교학회는 지난 6월 첫 학술대회에 이어 불교학 밀교학 연구 학술지를 창간하고 1집을 발간했습니다. 창간호에는 지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밀교의 중요 경전의 전례와 유통을 다룬 특집 논문 4편과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4개국의 불교 등 정신세계를 다룬 일반 논문 6편이 게재됐습니다. 한국밀교학회는 진각종의 회당학회에서 양대 밀교종단인 총지종까지 합류해 밀교의 교학과 의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창립됐습니다. 초대 학회장인 효명정사는 한국 밀교학의 확장과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 불교와 밀교의 법을 펼치는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예불과 탑돌이 등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후대로 전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